계속해서 그 보수의 패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수가 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국면마다 짚어주셨고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정놀이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보수의 패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어쩌면 들러리가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어제 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선거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거듭하는데요. 예. 선거가 위대하다. 3,500만 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 3,500만 명은 세계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3,500만 명이 투표했다면 거기서 뭔가 아주 지혜로운 교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게 있어요. 그게 예. 뭐냐? 우선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이죠. 네. 예.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확실한 심판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꽤 표를 많이 준 거예요. 41%. 예.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거죠. 많이 예. 올라갔고 막판 결집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그런 식으로 발동한 거 아닙니까? 경계심이죠. 예. 경계심은 견제지. 앞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그게 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가 지금 기존 반공 위주의 보수가 이제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으니까 보수 구명정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도 8.3% 맞죠? 8.34 맞습니다. 이건 많이 받은 겁니다. 예. 정말 많이 받은 협공을 겁니다. 받는 속에서도 예. 8.3%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훈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딱 균형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51.7% 나올 거라고 예상치가 그러니까요. 나와서 그럼 과반수도 훌쩍 넘기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예상 출구조사보다 2.28%포인트 훨씬 예상 출구조사 10만 명인데 이 정도면 많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크게 틀린 거죠. 2.28% 예상보다 덜 나와서 출구조사보다 덜 나와서 49.42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야 이 말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그래서 국민이 좀 그러니까 예. 오만해지지 말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뭐 우리가 말할 때 집단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보다는 주권자 3,500만 명의 투표 행위에서 네. 나타나는 아주 신비할 정도의 예. 지혜로운 균형 감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어떤 역할을 아니 사실은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였잖아요. 예. 윤석열 심판 선거로서 시작이 되었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명 결정은 법률적 심판이었고 예. 국민들이 직접 내가 한번 심판하겠다고 한 게 이번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제 확실하게 했어요. 예. 확실하게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목마다 나타나 가지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도 보록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는 선언도 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씨를 민 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맞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그렇다. 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개입했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돕는 방향으로 간 거죠. 예. 뭐 가장 크게 도운 것은 작년 12월 3일이고 예.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나왔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그 첫 반응 그 첫 반응이 어제 투표로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투표를 해야 될 거고 투표는 바로 이재명 당선으로 나타난 건데 예.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갔으면은 이 선거가 너무나 좀 무시무시한 선거가 될 뻔했는데 네. 적당하게 갈라주는 바람에 예.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역시 문제를 노출시키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그 노출시킨 문제를 해결한다고 네. 투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실수를 견디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실증이 됐다고 봅니다. 아, 국민은 위대하고 투표 결과를 보면 늘 교훈을 얻는다. 정말 잘못한 거 아주 싸늘하게 심판하면서도 오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고도 그 경계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네. 저 항상 예상하신 대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나와서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한국- 그런 생각해요. 네. 그건 정치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가 역대 돌이켜 보면 참 그때 다 끝나고 나면 뭐 총선 의석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득표율도 그렇고 절묘한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예,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랬고 이제 네. 제 기억에 코로나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말고 그 5년 전 총선 때는 조금 균형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한두 번 빼놓고는 끝나고 나면 이 무릎을 칠 만큼 국민들이 절묘하게 선택했다 그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이었던 것 그런데 같습니다. 어제 지역에서 나는 중요하게 본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거의 40%를 받았거든. 예. 거의 40%. 예. 그런데 안동이 고향이면 경북에서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예. 네. 경남에서 나왔다고. 예. 40% 맞아요. 약 맞아요. 40%, 네, 약 네. 40%. 예. 예. 원래 국민의힘이 출구조사가 40%로 50% 나왔는데 예, 예. 조금 떨어졌지만 맞아요. 약 반올림하면 약 40%인데 예, 예. 이거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방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예. 별로 바라지는 않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는 곳이 부산, 마산입니다. 그렇죠. 아. 사실은 부마항쟁으로 12월까지. 1960년 아, 4.19의 도화선이 된 3.15 마산의거 그러죠. 네. 그렇죠. 그게 부산으로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그게 4.19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 부마. 네. 예. 그건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은 경상도 정권인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2.12 총선. 2.12 총선 때 여당인 민정당을 예. 선명 야당이 이 신민당. 뒤흔든 그 예. 이변이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아. 부산에서 민정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때 이제 민정당 그리고 예. 제2중대란 민한당 예. 그리고 그때 신민당이라고 이제 좀 그래서 선명야당이 이 나왔었죠. 부산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공평해요. 공정해요. 네. 아. 어느 쪽으로 확 쏠리지 않아요. 예.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사회 경제적인 거기는 저 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렇죠. 예. 또 울산 이런 데는 외부에서 온 그 근로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 구성이 좀 다양하고 있고 예. 또 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적이고 개방적이고 행동적이고 예. 이런 사람.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부산, 마산. 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어제 그 40%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예. 14명째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14명 중에 네. 경상도가 몇 사람인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9명입니다. 네. 9명이군요. 9명 중에 예. 5명이 경북입니다. 아. 그렇죠. 5명이 경북이고 예, 예. 4사람이 경남이에요. 4명 그러니까 PK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부울경. 이 예. 경상도 원적자가 전 국민의 한 30%거든요. 예. 그 비율보다 한 2배, 3배 높다고. 그러네요. 그거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론회를 했을 때도요,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저는 다 경북 분들이셨어요. 거기 4사람이 다 예. 경북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4사람이. 그랬었어요. 예. 저 그래서 영천 출신 김문수, 네. 안동 출신 이재명, 그다음에 이철우 부모가 이준석. 칠곡에 대구인? 사시는 네. 김 김- 누굽니까? 이준석이요. 이준석. 네. 권영국 씨는 그때 태백에서 났는데 네.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문경에서 네. 아. 그 네 분의 말투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참 네. 시장 선거 같았습니다. 그 정부 사람들이 하여튼 정치에 뭔가 이 감각이 좋은 건지. 저는 투표 결과를 너무 재밌게 분석해 주셔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34를 얻었는데요. 그건 대단한 이게- 겁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네. 완주 아닙니까? 예. 또 돈도 많이 안 썼잖아요, 사실은. 예. 많이 안 흑자라고 쓰고 자기 하더라고요. 독특한 스타일로 갖고 네. 그 말과 글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물론 세 번째는 실수를 했지, 그죠? 예, 그 토론 이제 때요. 방송 용어를 아닌 걸 써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실수를 했는데도 또 그걸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예, 딱 예. 세워가지고 예. 그건 대단한 겁니다. 결국 정치는 뭐 대통령이 한 이야기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예. 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예. 여기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 싸워서 버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지. 대표님, 저희 지금 보수 재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자꾸 원고 접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재건을 여기서 해요? 예, 여기서 지금 그 파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산술식을 해요.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아니 더하면 이재명보다 더 높잖아. 그러면서 이거 다 아니, 그러니까 단위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묘한 게 예. 김문수, 이준석 그러네. 합치면 똑같이. 49.4구고 네. 이재명 예, 49.42, 0.07 거의 똑같게 나왔어요. 나는 저 이준석 8.3%가 네. 이재명으로 가는 표를 막은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 예. 그게 더 네, 많았을 그렇죠. 것이다. 예. 만약 단일화를 했더라면은 예. 거기서 10%에서 단일화했으면은 저는 한 4표 정도는 이재명 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 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저 과반수로 과반수했을 거라고. 대통령 당선되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단일화 이거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금지시켜야 되느냐? 선거 운동 시작한 다음에는 단일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400m 지금 출발해가지고 뛰고 있는데 그 사이에 2등, 3등 하던 사람이 손잡고 한 사람 밀어주기로 하고 한 사람 기권하면은 그 게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하든지 예. 아니면 단일화를 하려면은 정몽준 저 옛날에 노무현식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 단일화라는 일종의 이번에 스토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스토킹. 단일화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할래, 아니 안 할래?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저 애처롭게 보이는 예. 이준석 쪽에 국민의힘이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스토킹 해가지고 그 때문에 좀 득은 봤지 사실은. 네. 그 지지율 높이는 데는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아, 하면은 보수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예. 저는 그리고요.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제 출범했고 취임시켰고 뭐 저희도 잘 하시길 저 빕니다만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게 이제 행정 대통령의 권력도 쥐었는데 입법부도 뭐 한 190석 사실상 갖고 있고 사법부도 뭐 대법원 증언하고 그래서 이제 30명 되면 사실상 임명하는 대법관이 과반수 되고 그러니까 어디도 브레이크 견제 장치가 없는 게 너무 저 폭주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긴 있거든요. 실제나 그런데 엄정한데. 어제 선거 결과가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아, 선거 아. 결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과반 안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로 바뀔 수가 있지. 총선 때 어떻게든 그렇지. 의석수로? 언제든지 브레이크로 바뀔 수 있는 와. 국민들이 있다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결국 저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성인군자라도 예. 이 독재화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민주국가에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 사법, 야당. 네. 예? 예, 요게 사법 살아 야당. 있어야지. 네, 네. 근데 요 셋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두 개도 뭐 흔들흔들한다고. 그럼요. 요 세 개가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근데 그거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책임감을 또 느낍니다.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요. 국민의힘 패인. 당연히 이번에는 뭐 크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항상 예상을 계속 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 당내에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단톡방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김문수를 당대표 해야 우선 된다. 윤석열 책임이 크고요. 네. 예. 윤석열 책임은 두 번째 책임은 역시 저 당사자인 저 김문수 책임이고 아, 네. 어쨌든 후보니까요. 후보니까 예. 또 왜 사전 투표 폐지를 왜 공약합니까? 수락 연설에서 했잖아요. 예. 사전 투표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한 2주 뒤에는 사전 투표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일종의 절대 모순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계엄을 옹호한 세력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탄 세력이 후보를 냈으니까 이 네. 후보가 도대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게 무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할 정당이에요. 다만 후보를 내려면은 한동훈 노선으로 갔어야 돼. 예. 윤석열과 확실히 차별화를 했어야지.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됐더라면은 이번 선거판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겠고 이재명 후보를 더 몰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윤석열도 잘못했다. 네. 근데 이재명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예. 그치. 근데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이재명만 공격하면은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과의 단일로 하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됐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게 한쪽은 계엄을 옹호하고 한쪽은 부정선 음모론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부정선 음모론이라 하면 이를 가는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겠다니까 이 전부 다 안 됐던 거거든. 예. 그러면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돼버렸으면은 그 나이도 아주 근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합쳐가지고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렇게 딱 들고 나왔을 때 이번 선거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온 주도권이 김에, 예.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 이거 뭐 다 끝난 다음 이런 상상하는 게 부질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시계를 그때로 돌려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누가 그 국민의힘의 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 만했을 것이냐 한동훈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또 이를테면 중간에 다 결국 그만뒀지만 뭐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뭐 나경원,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어쨌든 꽤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고 이 후보 중에서 누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이 선거전이 더 치열했을 것이다. 더 박빙이었을 것이다. 누구를 제일 그건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 예, 한동훈 후보라야 우선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선명하 계엄의 선을 그었고 예.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 예. 잘 나눠줌으로써 예. 이 선거 결과는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지도 않았고 아, 보수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예. 조심하라는 경고도, 경고도 주고 승리는 좋지만 경고도 주고. 아마 아. 실질적으로 조심할 걸요. 아. 어제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아, 예. 이게 처음에 만약에- 출구조사 때 어. 가졌던 어떤 호쾌한 감정보다는 네. 아 이게 국민들 눈치를 좀 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의석으로 따지면 149석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국민들께서 불법 개헌과 불법 계엄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한 대표 주장처럼 당내 구태 정치가 퇴장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졌으면은 네. 뭐 권성동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당권파들은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다시 구성하든지 김용태 위원장이 임기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예. 당을 쇄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 계속 웃들고 있으면은 글쎄요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네네. 예. 또 국민의힘의 타성에 의하면은 그 기회를 또 날려버릴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죠. 아, 예. 예. 다만 김문수 후보의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선전을 선전을 했어요. 선전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만한 대중적 인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당대표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단톡방에서 나온대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단점도 있죠. 뭐 네. 그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뭐 점에서 나라는 삶의 궤적 같은 건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상당히 대비돼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선거 돋보임은 있죠. 운동에는 장점이 되겠는데 이제 네. 앞으로 결국 국정 운영을 놓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이쪽 정령이 실력이 있어야지. 근데 보수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연속 탄핵됐잖아요. 다시 재집권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입법 행정이 다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집권이 쉬울까라는 그런 우려.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나 전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그다음 당원들과 당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민주당 편을 드는 뭐 여러 기관, 대중단체, 뭐 유튜브 또 이쪽 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예. 어느 쪽이 잘하는지, 어느 쪽이 예. 유능한지. 이건 벌써 게임이 아닙니다. 실력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볼게 나올 거라고. 이번에 이재명 지지로 돈 3대 세력이 있거든요. 예. 네. 자영업자, 노무직, 화이트 칼라, 예. 사무직. 예. 그러니까 장사하고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생계인, 생활인들이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63%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이 사람들도 성향은 중도층이 많아요. 네. 예. 중도 진보층인데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이 장악한 것은 노년층, 경상북도, 이 변두리라는 말 써서 좀 그런데 이 변두리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중심부는 민주당이, 변두리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중심부로 들어갈 거냐? 네. 이 중심에 있는 이 생활인들, 중도 성향의 또 중산층,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만 욕해서 되겠습니까? 실력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예. 지금은 실력이 형편없이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실력을 왜 안 길렀느냐? 그동안에는 뭐 이재명 후보 욕만 하면 되니까 그걸로 뭐 충분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후보를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까 그 취임연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능한 사람은 통합을 하는데 무능한 사람은 분열만 그 결과를 보여준다. 분열만 시키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내부 총재를 해가지고 예. 이준석 세력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적으로 돌렸다가 예. 자멸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 실력 있는 사람이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있으니까 통합을 하는 거지. 예. 대통령 오늘 취임사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 구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명문이 많았던 것 같고 명문. 오늘 또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의 말씀도 명문이었습니다. 명문이었습니다.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과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